퇴직이란 말은 어느 날 불쑥 다가온다. 책상 정리를 하고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월요일이 더 이상 버거운 날이 아니게 되었다. 대신 아침의 공기는 낯설고 점심시간은 너무 길며 저녁은 조용하다 못해 쓸쓸하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마지막 출근은 생각보다 덤덤했지만 퇴직 후의 첫 외출은 생각보다 깊은 여운을 남긴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여유와 휴식의 시작이라 여기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연금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생존의 출발선에 불과하다. 공무원으로 30여 년을 근무했던 정철수 씨는 환갑이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맞았다. 그는 연금이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공무원 연금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자주 오갔다. 하지만 연금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실감한 것은 어느 봄날의 일상이었다. 그날 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소비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별것 아닌 듯한 하루치 외출이었다.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병원 진료. 하지만 그 하루가 끝났을 때 그의 손엔 영수증 몇 장과 고개를 숙인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사례는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동네 카페로 향했다. 한때는 후배와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그곳에서 이제 그는 혼자였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0원 가까이 하는 가격은 그에게 낯설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쓰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예산을 깎아먹는 지출이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1시간가량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선 사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루 3,000원, 일주일이면 20,000원, 한 달이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이제는 가계부의 무거운 항목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커피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두 번째 사례는 병원 방문이었다. 연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시간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언제든 병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철수 씨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았다. 진료비는 보험이 되니 크게 부담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물리치료와 처방약, 정기검진 예약까지 이어지니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총 4만 원이 훌쩍 넘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지만 비용은 여전히 현실이었다. 특히 반복적인 통원 치료나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정철수 씨는 한 달에 병원비만 10만 원 넘게 나가게 생겼다며 몸 아픈 게 죄인가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연금 수령자에게 병원은 삶의 일부지만 동시에 지출의 주범이기도 하다. 건강이 곧 자산이란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점심 식사에서 드러났다. 퇴직 전에는 회사 식당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외식이 일상이다. 이날 철수 씨는 근처 분식집에서 김치찌개와 밥을 시켰다. 가격은 10,000원이 넘었다. 식사 후 계산서를 받아들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연금 수령액에서 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혼자 먹는 식사는 마음마저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는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녁은 집에서 찬밥에 김치로 때우겠다고. 그렇게 그날 하루 동안 소비한 금액은 약 3만 원. 평범한 외출이었지만 한 달로 계산하면 90만 원이다. 그의 실수령 연금은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면 이보다 많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일상을 통해 보이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은퇴 이후의 소비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퇴직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던 소비가 이제는 늘 계산기를 눌러야 하는 일이 된다. 공무원 연금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인식은 실제 삶 앞에서는 흔들린다. 연금의 절대액이 줄었고 물가는 오르며 돌발 상황은 매달처럼 찾아온다. 연금이 있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 정철수 씨는 하루 외출 후 소파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고 한다. 더는 누굴 부양할 책임도 없고 승진을 걱정할 일도 없지만 자신을 부양할 경제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이 글은 단순히 하루의 소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은퇴자가 마주한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고백이다. 은퇴란 단순히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 구조 전체가 달라지고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다. 정철수 씨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내가 시간 없고 돈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고 돈이 없어요. 그 문장 안에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우리는 은퇴를 준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은퇴 후에 소비와 지출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그것으로 식비와 병원비, 통신비, 여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은퇴를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금은 기초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일상조차 지탱하기 힘든 시대다. 연금 외의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 정철수 씨의 하루는 우리 모두의 내일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눈물 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연금 외에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제2의 소득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소비 설계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시작은 철저한 현실 인식 위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도 카페 한 잔, 병원 진료, 점심 한 끼가 고단하게 다가오는 은퇴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당신은 은퇴 이후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가? 정년퇴직 이후의 삶,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낯선 여정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 사회적으로도 꽤나 널리 퍼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연금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듯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퇴직한 60세 공무원 정철수 씨의 하루 이야기를 통해 그 실상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은퇴자가 비슷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죠. 오늘은 이 사례를 토대로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의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정철수 씨처럼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듣기엔 안정적인 수입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금액의 체감 가치입니다. 과거에 비해 물가는 많이 올랐고 실생활에서의 지출 항목은 다양해졌습니다. 커피 한 잔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 식사나 병원 방문은 단순한 사치가 아닌 생존에 가까운 활동이 됐습니다. 결국 연금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지만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연금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빠진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말이죠. 은퇴 전에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봤던 사람도 정작 연금에선 그걸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 약값, 혹은 가전제품 고장 같은 돌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생활비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정철수 씨가 병원 진료만 받고 돌아왔는데도 깊은 한숨을 쉰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결국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사람마다 기본적인 삶의 기준이 있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고 병원 방문이나 운동 등 외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비용입니다. 은퇴자에게 소비는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전 재무 시뮬레이션입니다. 단순히 연금이 얼마 나온다, 퇴직금이 얼마다를 아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 항목별로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와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 자녀의 지원 여부, 거주 형태에 따라 지출 구조는 크게 달라집니다. 은퇴 전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실제 연금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가상 예산을 짜고 살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막상 퇴직 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외 수입원을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소형 상가나 원룸 임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연금 외에도 매달 수입이 들어옵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파트타임 강의나 컨설팅, 글쓰기, 온라인 강좌 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죠. 물론 시작은 쉽지 않지만
이미 퇴직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 습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중복되는 보험료, 사용하지 않는 통신, 요금제 같은 것들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저렴한 커피숍이나 식당을 찾는 것도 방법이고, 병원도 필요한 경우 한 곳으로 통합해서 방문 일수를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실 생활비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고정비 관리입니다. 고정비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전체 지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은퇴자에게 외로움은 지출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를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자원봉사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연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적게 쓰면 된다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소비와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정철수 씨의 하루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교과서였습니다. 별거 아닌 하루 외출이 어떻게 큰 무게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줬죠. 앞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이런 하루를 미리 경험해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을 건강하게 버티고 싶다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정해진 연금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내 삶을 다시 조율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벌지 못해도 지금처럼 쓰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퇴직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가장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연금이 있든 없든 준비된 사람만이 그 하루를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